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간호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공무원 영어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직을 준비하는 공시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59일 남았습니다. 지금 간호직 시험이 앞당겨졌죠. 제 고민은 영어입니다. 남은 기간이 모자랄 뿐더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 우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어 단어 한번 볼게요. 수능 기초 단어나 수능 필수 단어, 그리고 고빈도 단어가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어책은 진열별 영단어 100% 책입니다. 저도 이 교재를 블로그에 리뷰를 해봤는데 이제 보통 기출 영단어 위주로 나왔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예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어원이나 연사법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 자체가 약간 좀 독해 위주로 나오는 뭐 법원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 공무원 수들이 보기에는 좀 힘든 교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리뷰를 해봤을 때는. 자, 8월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본 어휘만 5회독 이상 한 것 같지만 머리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왜 그러냐면 제가 리뷰를 해봤을 때 예문도 없고 어원도 없고 그리고 연상법도 없으니까 기초 수험생들 좀 외우기 쉽지 않은 어휘 교재일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영어 어휘를 외우는 데는 첫 번째, 예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휘라는 게 뭐 다이어도 있고 우리가 실전 독해에서 독해를 하다 보면은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문맥상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문이 필요해요. 그 예문에서 그 어휘가 어떻게 어떤 뉘앙스를 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원이 있어야지 어려운 공무원 영단어도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피드란 단어가 방해하다 뜻이라고 할게요. 이게 어원이 없으면 IMP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어원이 적혀 있으면 I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어원이 있고 PED, 패드가 발이라는 이렇게 어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연상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데 아내가 발을 확 걸어. 방해하다. 뭐 이런 식이죠. 세 번째가 뭐 해마 연상법처럼 연상법이 있으면 그래도 좀 외우기 쉬운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기초이신 분들은 좀 보기 힘든 교재일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단어를 보면 다른 단어와 헷갈려서 독해를 풀 때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가지 다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와 그리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보면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어원이나 연상법이나 예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요. 자, 그래서 7월 달에는 경선식 중화 영단어 3회독, 그래서 지금 중학교 영단어를 3회독 정도 하셨고 7월 달에 복화 베이직, 자 그러면 어휘체 좀 바꾸셨네요. 복화 베이직을 2도 정도 했고 8월 초에 진열별 영단어 책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이 진열별 영단어 해독을 많이 했음에도 아는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59일 남은 현재 진열별 영단어를 계속 볼지 아니면 경선식 영단어 수능을 볼지 고민입니다. 제가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면서 암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어장으로 외우는 걸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선생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어장을 바꿔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독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인터넷 좀 한번 켜볼게요. 저희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영가 스파트 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에 제가 교재 리뷰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공무원 직렬의 영단어. 제가 이 단어책을 교재를 리뷰해봤을 때 문제가 이렇게 단어뜻만 있어가지고 좀 외우기가 쉽지 않은 게, 일반 이제 초시생 분들은 어원이 없고 연상법이 없고 예문이 없으니까 이게 영어 어휘를 좀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공무원 영어에서 독해 위주로 좀 많이 출제되고 대신 과목이 많아서 영어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법원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 공무원 선생들은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좀 아쉬웠던 저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음 개정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간호직을 준비한다면 영어 단어책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 어휘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봐도 크게 아마 어휘는 향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영어 강사로서는 이 세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수능 어휘는 복합 베이직 보고 있으니까 수능 어휘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복합 베이직은 뭐 한 번 더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집중적으로 빠르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는 공무원 어휘잖아요. 뭐 공무원 어휘는 시중에 많은 교재가 있지만 저는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 만약 사전식 어휘 교재를 본다면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익스트림을 추천하고, 만약에 인강을 보신다면 이동기 선생님의 고득점 어휘 200제 또는 뭐 기저귀 특강 이런 걸 추천합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걸 봐도 상관은 없어요.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익스트림을 만약에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이 교재는 교재가 2000개 정도로 표제로 줄여놨는데 어휘가 어원, 연상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인강을 본다고 하면 이동희 선생님 고득점 어휘 200제나 기저귀 특강을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휘랑 생활영어를 바탕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 생활영어를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빠르게 중요 단어들을 여러 번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복합 베이직은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동기 고득점 어휘 200제 기저귀 특강 같은 인강 또는 심우철 선생님 복합 익스트림 보는데 요거를 보는 데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뭐 영어 다양한 독해를 풀거나 할 때 이제 모르는 어휘들 있잖아요. 그 어휘들을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외울 시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외운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교재 중에서 하나를 외우겠죠. 매일 꾸준하게. 그러면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복습 효과가 생길 거고, 또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단어들이 이런 어휘 노트에 정리가 될 거예요. 특히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을 정리하면은 어휘 교재에 얻는 찐 독해용 어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들어가야지. 만약에 수어나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할 때 기출 푸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시중에 있는 뭐 자료 같은 걸 보셔도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독해 질문입니다. 시간을 재고 풀면 서두르게 되어 구문이나 문법, 아는 영단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의 영어 독해에 대한 문제점이죠. 현재 풀고 있는 독해 문제집은 독해 천재입니다. 저는 천재는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간을 안 재고 풀면 10문제에 최대 39분 정도가 걸리고, 적게 맞으면 10개 중 2개 정도 맞고, 많이 맞아도 제가 다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찍은 정도로 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재는 비추. 왜냐면 영어를 뭐 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출에 있는 독해 지문을 웬만큼 다 연습을 해가지고 풀 게 없어요. 뭐 재시생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풀 게 없어가지고 나 그냥 어려운 지문을 좀 풀어보고 싶어. 그러면 천재를 뭐 추천할 수는 있는데, 일반 수험생들은 천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에 남들이 천재가 좋다고 해가지고 막 천재를 풀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교재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연습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읽지를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독해 연습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어려운 독해 지문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냐. 영어 강사로서는 그 어려운 독해 지문은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기출도 충분히 어렵고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가장 고민인 것은 시간을 재고 풀지 않을 때 꼼꼼하게 푸는 편인데, 문장마다 해석하는 구문 해석은 잘 되지만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가 종합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영어 독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면,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 완벽하게 꼼꼼하게 이 문장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5과목 풀어야 되고 빨리 풀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중심 내용이나 내용 파악을 다 놓쳐요. 계속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독해를 잘하는 비결은 완벽하게 해석 못해도 돼요. 대신에 답의 근거, 글쓴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키워드, 답의 근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해석은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최대한 답의 근거를 보고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습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변화를 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거 독해실력 잘 안 늡니다. 이거는 영상을 보고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독해 리딩 스킬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독해를 하기 전 단계에서는 완벽한 해석이나 문장 구조분석 따지는 건 중요해요. 그거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에서,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기초 어휘,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문 독해서는 중요해요. 하지만 유형별 독해에서는 완벽한 해석은 힘듭니다. 수험생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을 재고 푼다? 이것도 저는 비추. 왜냐면 시간을 재고 푸는 거는 이러한 유형별 독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20문제로 구성된 영어 연도별 기출.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강사님들이 영어 연도별 기출이 아니라 다들 유형별 기출로 나가요. 근데 영어는 왜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이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인 랜덤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또는 아니면 동형모사를 풀거나. 그때는 시간 재고 풀어도 되는데, 천재나 자이스토리나 유형별로 독해가 구성되어 있는 교재는 시간이라는 게 크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은 아니잖아요. 같은 유형을 계속 푸는 거니까. 자, 그리고 꼼꼼하게 푼다? 안 돼요. 꼼꼼하게 풀면은 내가 해석할 때마다 계속 내용이, 영어 독해를 연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섞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마다 해석한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문 해석은 잘 되지만 구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독해는. 그거는 구문 독해에서 해야 되는 거.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가 종합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 자, 그래서 해석을 다 해도 통합적으로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지에서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잘못된 답을 고릅니다. 왜냐면 내가 해석이 된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남으니까 저는 그걸 잔상 효과라고 하거든요. 매력적 오답이 걸립니다. 우리가 영어 독해는요, 시험의 꽃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러면 영어 독해할 때 보통 수험생들이 영어 독해를 대다수가 잘 못해요. 수능 때 영어를 잘하셨던 분들이나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은 영어 독해를 잘 못합니다. 자,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연습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영어 독해를 하기 전에 기반 연습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죠. 문장을 읽기 위한,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문장 안에는 어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어휘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근데 많은 강사님들이 영어 교재를 리뷰해봤을 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문법 교재들이 너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포인트 위주로만 좀 수업을 나가고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편입영어 쪽을 이제 강의를 했고, 영어를 우리가 문법이라는 게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꺼운 기본서나 그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요약집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근데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네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 10문제 안에도 문장 안에도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험생들이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강사님들도 너무 수업 시간에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 포인트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독해 지문에서 쓰이는 문법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지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고 문맥을 해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있고, 특히 구문 독해도 많이 아쉬운 게 어려워요. 강사님들 교재가.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기초 구문 독해를 많이 추천하는데, 제가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는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는 좀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어렵고,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그냥 1인 수능 교재인 천인문 베이직을 추천합니다. 지문이 짧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문 독해에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을 단단히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게 연습이 돼야지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 독해 해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중의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어려운 교재들을 보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막 누군가는 막 하프 모사를 풀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막 엔젤을 풀기도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영어 독해를 할 때 일단 유형별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의 취지를 봤을 때는 그냥 인강만 보셨던 것 같아요. 각 유형별 독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물론 강의를 통해서도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편입 영어도 강의를 하고 공무원 영어도 강의를 하지만 저는 많은 영어 이제 영상들을 좀 많이 봐요. 저도 이제 좀 많이 도움을 좀 받고자 많이 보는데, 월등하게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보다는 저는 솔직하게 수능 영어 강사님들의 영어 강의나 영어 영상을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별 접근법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저는 수능 쪽 좀 유튜브 영상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무료 영상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김광진 영어나 좀 쉽게 설명하시는 분을 원하면 뭐 또 선생님 다 무료예요. 그리고 조정식 선생님 등등등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교재 중에서 이동기 선생님 교재가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 다시 한번 좀 화면을 다시 또 공유해 볼게요.
이동희 선생님 독해 공식 011이라는 교재를 리뷰를 해봤는데 이 교재가 각 유형별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독학이 가능하게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재가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책을 리뷰해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 교재를 보고 싶다면 뭐 이런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세하게 어떻게 왜냐면 공무원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를 보면은 다 일단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설명이 자세하진 않거든요. 근데 작정하고 쓰신 것 같아요. 직역 의역 다 넣어놓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리뷰해봤을 때.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는 어려운 교재 풀지 마시고요. 지금 실력에서는 어려운 교재가 풀어봤자 자신감만 떨어질 거예요. 연습 거의 안 되고요. 저런 이동희 선생님 교재도 괜찮고, 근데 이동희 선생님 교재 자체가 만약에 혹시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 기출지문이거든요. 자이스토리 독해. 그냥 독해 교재에서 제일 끝판왕이죠.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과외처럼. 자이스토리 독해 어려운 거 풀지 말고 쉬운 거 푸세요. 왜? 어려운 교재를 괜히 다뤄가지고 몇 문제 못 풀면서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것보다는 영어 강사로서는 차라리 쉬운 교재로 유형별로 좀 섞어가면서 다양하게 좀 푸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기출을 푸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표 같은 거 추천합니다. 제 유튜브 보면은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표 활용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독해를 할 때 이런 유형을 자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보통 지금 우리 수험생분의 단계에서 시행착오 한 게 뭐냐면 완벽한 해석하려고 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강사님들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해석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적어도 이 화자의 중심 내용, 주제, 이 글의 키워드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우리 보통 리딩 컴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까지 해야 돼.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전적인 뜻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글의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이런 걸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빠르게 읽으면서 시행착오하는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에 걸립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석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안 되는 채로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화면 좀 조정해 볼게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 넘어가시되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에서 중심 내용 같은 표시한 게 있겠죠. 그리고 뒷문장에서 중심 내용 표시한 게 있겠죠. 요거를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둘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따지셔가지고 내가 비록 해석은 안 되었지만 문맥상 아마 이 부분은 이런 문장이 이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실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의할 점은 독해를 할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세세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 구조 분석을 세세히 해야 되는 단계는 이 전 단계로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에서 구문 독해서는 당연히 세세히 해야 돼요. 또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예문이나 문장 해석할 때는 세세히 해야 돼요. 하지만 실전 독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럼 문장 구조 잘 못하시는 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해서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다 놓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하다 했죠. 첫 번째,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 독해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 화면 좀 띄워볼게요. 제 과외 수업에서 나가는 리딩 스킬 독해 자료인데 기출 지문에서 가장 좋은 지문이나 어려운 지문 위주로만 좀 지문을 구성을 해봤어요. 자, 한번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이걸로 켜야겠다. 그러면은 소스 추가. 잠시만요. 이걸로 볼 수 있으려나? 여기 보시면은 독해를 하면서 노란색은 답의 근거, 초록색은 오답의 근거. 지문 안에 우리는 다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빠르게 읽으면서 화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중심 내용이 뭐며 그리고 풀고 나서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답의 근거는 이렇게 다 지문 안에 있고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의 근거는 뭐 재진수될 수도 있고 반복해서 또 때때로는 막 추론을 해야겠죠. 글의 전개를 막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지.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도 있겠죠. 글을 읽을 때는 글 쓰는 규칙이 있고 그 글을 쓰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독해할 때 그게 이제 스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영어 독해는 만약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땐 첫 번째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어휘,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문, 이게 30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딩 스킬, 누군가는 뭐 독해 원리, 또 누군가는 뭐 독해 전략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30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40은 영어 강사로서는 저는 독해용 어휘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게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영어 독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좀 보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우리가 문맥으로 유추해가지고 해석을 했지만 철저하게 끝나고 나서는 독해 노트, 저는 과에서는 독해 노트 또는 문장 노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 놓고 철저하게 문장을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조심할 거. 문제를 풀 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풀면서 문장 분석하면 내용도 다 섞여요. 그게 아니라 풀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해야지 내가 어떤 문장이 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연습을 안 하면은 내가 어떤 문장을 못 읽는지 몰라.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갑자기 내가 못 읽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황하고 막 머리도 하얘지고, 그러면 다음 과목 풀 때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여기 영향을 미치죠.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자, 세 번째. 남은 기간 시간에 독해를 빠르게 향상시키는 방법은요, 제가 영어과에서 이제 보통 많이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어휘예요. 독해용 어휘.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들은 자주 쓰여요. 그래서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휘 요령 알려드리면서 어휘 노트 하나 만들자고 했잖아요. 어휘 노트에서는 일단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제외하고,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휘 노트는 앞부분부터는 기출에서 어휘랑 생활영어 푸시면서, 문제 푸시면서 모르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부터는 순수하게 독해 지문에서 쓰이는 어휘들. 그래서 영어 기출 지문이 중요해요. 어떤 강사님들은 유튜브 보면은 영어 독해 기출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국어를 문학과 비문학을 공부할 때 똑같은 작품 나온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접근하는 방법, 스킬, 그런 거는 다 비슷해요. 그러면 기출에 있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연습을 한 다음에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 작품의 포인트, 그리고 실제 시험 갔을 때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어도요. 똑같은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강사수는 영어 독해 지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좋아요. 지문이 하프 모의고사나 강사님들의 교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강사님들 교재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출로 충분해요. 기출도 다 못 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9월달에 리딩 튜터 초급에서 수능까지 1회독 했고, 합격 구문 1회독, 그리고 천의문을 3회독을 했어요. 10월달에는 자유수 독해 기본편 1회독을 했고, 11월달에는 합격 독해 2회독, 현재는 하프 주 3회, 독해 천재 주 4일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영어 독해를 잘 못한다고 하면은, 일단 요 교재가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재를 했을 때 제대로 아마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그냥 풀었을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저는 하프는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하프는 우리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풀이 섞어놓은 홍보용 강의일 뿐이에요. 영어 강사님들이 1년 강의를 팔기 위해서 뭐 하프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서 계속 여러 가지 보라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뭐 재시생분들은 풀 수 있겠죠. 재시생분들 중에서 이전에 좀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나 새로운 문제 풀고 싶어, 그런 분들은 뭐 하프나 뭐 천재 같은 거 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초시생분들은 일단 기출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하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20문제 시험지 10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달라요. 그리고 어려운 교재 풀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그게.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간을 재고 푸는 게 효율적인지, 이거는 20문제 푸는 연습에서. 유형별 독해는 일단 시간 내지 말고 푸세요. 아니면 3월달에는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시간을 재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 능력을 기르지 고민다. 이 연습이 안 되셨으면 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이스트 독해든 아까 이동희 선생님 교재든 아니면 영어 연도별 기출이든. 영어 연도별 기출은 일단은 뭐 3월달에는 초반에는 시간 재지 말고 내용 파악하면서 풀다가 나중에 한 중순 이후부터 시간 재도 괜찮고요. 독해 천재는 너무 어려서 책을 바꿔야 하는 고민이다. 바꾸세요. 자, 상담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독해는 이동기 선생님 요 교재, 만약 독학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유형별로 좀 접근한 방법이나 그런 거를 좀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은 독해 공식 012 아니면 유튜브로 일단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수능 강사들이 훨씬 더 설명 잘해요. 이거를 참고하시고, 어차피 무료고 시간 오래 얼마 안 걸립니다. 각각 대표적인 유형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영상. 그리고 자이스토리 독해로 좀 연습을 더 하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영어 연도별 기출. 영어 연도별 기출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 4월달에 시험을 보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지, 좀 쉬운 진열로 보죠. 사회복지지, 그리고 구국구까지, 구국지방지, 좀 어렵지만 예전 서울시, 구국 서울시. 이거 202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쭉 푸세요. 기출은 중요해요. 왜냐면 반복돼요, 영어 강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다 푸는데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러면 좀 이 진열과 좀 비슷한 진열이 기상지, 국회, 구국, 교육행정지, 그리고 법원서기부. 아마 이거 다 못 풀고 갈 거예요. 푸는 데까지만. 일단은 요 내진열은 싹 다 풀고 가시고요. 그리고 일반 수험생들은 이것까지 다 풀잖아요. 그럼 이제 좀 어려운 진열 마지막으로 7급. 7급이 영어가 없어졌지만 이제 영어 있었잖아요. 7급 국가지, 7급 지방지, 7급 서울시, 국회 8급이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140회가 넘어요. 하루에 한 시간 풀어도 양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자이스토리 독해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있어죠. 과외처럼. 영어 연도별 기출 추천하는 이유는 지문이 너무 좋아서요.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출을 푼다는 거는 단순히 맞고 틀려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해가지고 내 약점이 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서 선택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데까지 하고 가세요. 그게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점수는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계속 막 이 교재 봐라, 저 교재 봐라, 막 여러 가지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분들 그거 다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것만 봐요, 과정을. 근데 영어 출신생들 다 하려고 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기반 연습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복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과정 넘어가기만 해요. 왜냐면 강사님들이 1년 과정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다 보라고 하거든요. 막 학교생이 추천하기를, 다른 교재는 뭐 다른 강사 거 봐도 되는데 이 교재는 꼭 자기 거 교재를 봐라. OT가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그래서 좋은 교재로 단계별로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답변 드렸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응원할게요.